자, 일단은 네, 첫 번째 경기 이제 마치다 대 시미즈. 자, 일단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비교적 이제 전력 누수가 큰 그저 시미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에서 5월 사이만 해도 이제 이긴 경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었지만, 그래도 이제 6월 들어서는 전승을 좀 거두며 확 살아났고, 그리고 그런 좋은 페이스를 현재도 잘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현재 뭐 마치다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지난 시즌 이제 리그 최상위권에 좀 자리 잡았을 때 좀 퍼포먼스 좀 보이고 있는 그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완전히 좀 살아나, 그리고 좀 최근에 좀 마치다다, 이렇게 전달해 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이제 2무 1패로 다소 흐름이 좋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가시화 상대로 홈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이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제 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시즌도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 편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큰 편이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이제 홈 경기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좀 기대 이하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원정뿐만 아니라 이제 홈에서도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초반부터 이제 마치다가 전방 압박을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좀 역습이나 그러면은 이제 측면 전개를 좀 통해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뭐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뭐 마치다가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하기보다는 좀 받아치면서 이제 좀 풀어갈 가능성이 더 이제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공격 정리가 좀 마치다가 더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격뿐만 아니라 이제 수비 또한 이제 마치다가 좀 좋다 보니까, 지금 시미즈에 비해서 마치다가 더 안정적인 그런 좀 수비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지금 마치다 같은 경우는 뭐 공격 전환뿐만 아니라 지금 수비 전환도 좀 빠르기 때문에 이제 수비 리커버리가 좋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아무리 지금 역습 전개가 좋은 시미즈라고 해도 좀 생각보다 이제 역습에서 시미즈가 이제 효과를 좀 못 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공수 방면에서 마치다가 이제 좀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경기는 뭐 크게 좀 코멘트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지금 흐름,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이제 마치다가 더 좋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도 이제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마치다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치다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치다 승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베 대 이제 쇼나. 일단 고베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쇼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 3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쇼란이 현재 좀 비교적 전력 누수가 더 크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봐요. 일단 고베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이제 4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후쿠오카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소리우님 거두며,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소리우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나미리7408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미리님도 이제 별풍선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이제 나미리님께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두 분께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일단 뭐 원정에서 이제 후커가 상대로 좀 무승부를 쭉 거두면서 이제 연승 행진이 끊긴 그런 좀 고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좋은 경기력이랑 그런 공수 밸런스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고베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쇼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5경기 연속 이제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지금 뭐 리그 이제 꼴찌에 있는 좀 요코마리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큰 하락세를 좀 타고 있는 그 요코마리 상대로 이기지 못한 거는 쇼난 입장에서는 다소 좀 아쉬운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뭐 고베가 좀 점유를 그래도 높게 좀 가져가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침투 그리고 컷백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 그래도 쇼난의 좀 수비를 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자, 게다가 지금 뭐 쇼난 상대로 이제 고베가 좀 중원 싸움에서도 충분히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중원에서의 그런 좀 장악을 좀 통해서도 유리한 고지를 좀 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습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 있지만 현재 좀 쇼난의 그런 좀 역습 전개가 그리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대체로 지금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좀 큰 만큼 공격이 좀 단조롭기 때문에 이런 쇼난이 그런 좀 고베 홈에서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내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고베가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좀 쇼난의 그런 좀 공격도 잘 좀 제어하면서 굉장히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봅니다. 네. 아무튼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고베가 지금 우세한 부분이 많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고베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고베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고베 승 쪽 본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베 승의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코하마 FC 대 이제 요코마리. 자, 일단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 3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에서 4연패 중으로 이제 리그 행보가 이제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상대팀인 요코마리와 더불어 이제 강등권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에서 4연패를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쇼난 상대로 원정에서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일단 연패는 끊었어요.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뭐 요코마리의 그런 흐름이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역대급으로 성적이 좀 안 좋은 만큼 지금 개선될 부분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경기력, 뭐 조직력, 뭐 안 그러면 이제 뭐 공수 밸런스, 그리고 이제 전술적인 부분도 이제 개선점이 많은 그런 좀 이번 시즌 요코마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좀 요코마리 입장에서는 뭐 이번 시즌 굉장히 좀 뭐 쉽지 않고, 만약에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페이스를 계속 이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강등까지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볼 점유율 쪽 기반으로 그래도 플레이하는 요코마리가 비교적 뭐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느린 템포로 흘러갈 요소가 있는 경기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뭐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템포가 느리고, 그리고 이제 요코마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템포는 좀 빠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격 전개나 마무리 능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공격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야 된다고 하면은 좀 서서히 좀 템포가 느려지는 경우를 좀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공격 부분을 좀 빼면은 요코마레조 이번 시즌 템포도 그렇게 좀 빠른 편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두 팀의 좀 특성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느린 템포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요코마리의 그런 행보를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뭐 요코마리 사이드를 쉽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현재 뭐 요코마리만큼 지금 요코하마 FC의 그런 행보도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최근 이제 요코하마 FC가 좀 저점의 경기력을 좀 보일 만큼 폼도 많이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 뭐 요코하마의 그렇죠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좀 리스크가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제 아무리 지금 요코마리가 이번 시즌 삽질을 좀 크게 하고 있다고 해도 현재 뭐 요코하마 FC한테 뭐 쉽게 질 거라는 생각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뭐 그래도 역배 받은 요코마리 사이드로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좀 그리고 확실히 좀 이제 뭐 올라올 팀은 좀 올라온다고 요코마리도 이제 서서히 그래도 좀 반등할 만한 좀 모먼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요소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요코마리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코마리 프랜승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요코마리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 대 이제 가시마. 자, 일단 가와사키 같은 경우는 지금 용면 포워드 이제 마르시뉴와 에리손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꽤 큰 그렇죠 가와사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를 좀 기록 중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하위권 팀인 도쿄베르디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저조한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좀 직전 경기 좀 패배로 인해 확실히 이제 좀 3위권까지 좀 치고 올라올 기회를 놓친 그런 좀 가와사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좀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부진으로 인해 이제 1위 유지가 다소 좀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이제 2위인 이제 가시와와 이제 승점이 좀 동률이 좀 상황일 정도로 이제 가시와한테 좀 추격을 이제 좀 쉽게 허용한 그런 좀 최근에 좀 가시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좀 급한 그런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는 뭐 초반부터 중원 싸움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할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비교적 뭐 가와사키가 뭐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구사하는데 반해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천히 좀 후방에서 좀 빌드업을 좀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풀어가다가 이제 뭐 역습이랑 그러면 이제 침투, 뭐 측면 전개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시마가 물론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시즌 뭐 가시마의 그런 좀 공격 패턴이 좀 다양하면서 이제 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높다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가시마가 최근 뭐 마치다와 오카야마 상대로 이제 연달아 멀티 실점을 하면서 이제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여전히 지금 좋은 수비를 좀 기대할 만한 팀이고, 그리고 이제 가와사키가 이제 이번 시즌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들 상대로는 생각보다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뭐 가와사키가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많이 좀 어려운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지금 용면 포워드 이제 마르시뉴와 이제 에리소까지 좀 결장 중인 좀 가와사키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주포들이 좀 빠진 것도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요소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가시마가 가와사키의 공격을 좀 잘 좀 틀어막을 좀 가능성도 충분히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자,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가시마가 가와사키 상대로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가시마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가시마 승 쪽 보는 경기, 가시마 이제 프랭스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가시마가 이제 가와사키의 공격을 어느 정도 좀 잘 좀 틀어 막으면서 결과를 좀 낼 경우를 더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저득점 양상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J리그는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경기, 이제 전남 대 인천. 자, 일단 양팀 다 지금 주전 포워드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난,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가 결장 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이제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충북 청주 상대로 2골을 좀 넣으면서 어느 정도 득점력이 좀 살아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충북 청주랑 이제 경기를 좀 치르기 전만 해도 2경기 연속 좀 골이 없으면서 이제 공격 그림이 많이 좀 침체되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충북 청주 상대로 이제 멀티 득점을 좀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격 그림이 살아나 좀 전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연승을 좀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김포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전남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천도 이제 직전 이제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막판에 좀 동점골을 좀 넣으며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둔 거기 때문에 대략 뭐 이제 인천 입장에서는 무승부로 끝난 게 좀 다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확실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다소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던 그저 인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르면서 이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인천이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이제 압박에 좀 취약한 그런 좀 전남이기 때문에 인천의 그런 좀 강한 압박에 다소 좀 고전할 경우도 이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일단 최근 좀 탈압박 능력이 좀 그리 좋지는 못한 그런 전남이기 때문에 압박 대응에는 많이 좀 취약할 수 있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네. 자, 물론 근데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제 인천이 이제 2대0 승리를 좀 거뒀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는 이제 전남이 전반 10분 만에 이제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하며 이제 수적 열세에 좀 놓였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전남 상대로 이제 인천이 수적 우위를 좀 살려 이제 비교적 쉽게 좀 이긴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전 이제 맞대결에서는 이제 전남이 이제 이른 시간에 좀 퇴장을 좀 당하면서 좀 비교적 좀 손쉽게 이제 인천이 좀 이긴 감이 있었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전남이 이제 퇴장만 좀 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지난 맞대결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좀 기대해야 할 만하고, 이번에는 이제 전남이 원정양의 홈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력도 이제 기대해 볼 만은 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인천뿐만 아니라 이제 이 경기는 뭐 전남도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다만 근데 뭐 이런 약간 점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해도 뭐 현재 지금 뭐 전력 아니면 흐름, 뭐 이제 경기력적인 부분은 이제 인천이 더 좀 좋고, 그리고 이제 중원 장악력이나 뭐 경기 운영 능력도 이제 인천이 더 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이제 제 아무리 인천이 좀 원정이라고 해도 인천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그래도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인천 사이드 보도할게요. 인천 승 쪽 보는 경기. 근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 대 안산. 자, 일단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최근에 좀 영입한 이제 브루노 코스타와 이제 마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서 데뷔전을 좀 치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포르투갈 용병 선수들을 좀 영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전력 보강에는 좀 잘 좀 들어간 그런 경남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경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패 중으로 이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6월부터 이제 공수 밸런스가 확 무너지면서 이제 연이어 좀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 이제 뭐 마테우스와 이제 폰세카 등 이제 좀 팀을 이제 이탈한 용병 선수들이 좀 많을 뿐더러 이제 팀 내 이제 핵심 코어인 이제 이강인 선수와 이제 최근에 오스트리아 리그 팀으로 좀 이적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좀 경남의 그런 좀 전력 누수도 좀 생각 이상으로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보니까 이제 이런 약간 좀 여러 좀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좀 최근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 좀 경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천안시티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3경기 연속 승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뭐 부천 상대로 진 걸 제외하면은 지금 진 경기가 없고, 그리고 이제 최근 6경기 중에서 무려 5경기에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만큼 굉장히 좀 좋은 수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안산이 이제 좀 기존에 좀 보였던 거랑 달리 최근에는 이제 좀 실점이 많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수비가 좀 좋은 편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수비가 좋은 만큼 근데 이제 공격에서는 많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이제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격만 봤을 때는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골 가운데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재 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는 좋지만 공격은 좀 안 좋은 그런 좀 상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은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비교적 뭐 경남이 적극적인 그런 좀 공세를 좀 보일 수 있지만, 자, 최근 뭐 경남의 공격 전개가 그리 좋지는 못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크로스 비중이 좀 커,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로운 그런 좀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현재 이제 안산의 그런 좀 견고한 좀 수비를 경남이 좀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공격 시도는 이제 경남이 더 많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안산의 좀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하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안산 역시 뭐 공격 전개가 지금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득점력도 지금 좀 많이 좀 저조하기 때문에 안산 또한 이제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두 팀 다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양상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그래도 뭐 현 상황에서는 뭐 경남보다는 안산이 뭐 경기력이 더 좀 좋으면 좋지, 좀 떨어지지는 좀 않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뭐 경남의 그런 현재 뭐 주축 선수들의 좀 부재와 그리고 극심한 좀 부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대려 뭐 안산이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최근 좀 맞대결을 좀 봤을 때도 이제 안산이 좀 1승 1무로 경남 상대로 이제 우세한 모습 좀 보이기도 했죠. 자, 물론 이제 약간 좀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영입한 이제 새 용병 선수인 이제 경남의 그런 좀 브루노 코스타와 이제 마세도가 이제 좀 좋은 그런 좀 활약을 좀 보인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뭐 경남이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긴 하지만 그런 약간 지금 이런 좀 상수가 아닌 그런 좀 허수적인 그런 좀 부분을 좀 믿기는 좀 다소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뭐 경남을 좀 보기는 많이 좀 애매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냥 약간 좀 최근 좀 흐름이나 뭐 이런 약간 좀 상황 정도를 좀 더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보면은 이거는 경남보다는 그래도 안산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여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안산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럼 언어만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팀 다 이제 공격에서 지지부진하는 경우를 좀 고려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산 대 이제 수원 삼성 경기. 자, 일단은 양 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홈에서 치룬 5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기지를 못하며 홈 성적이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 홈에서는 리그 꼴찌 팀인 천안시티 상대로 지거나 이랜드 상대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좀처럼 이제 홈에서는 이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좀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제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래 좀 홈에서의 좀 경쟁력은 많이 떨어진 그런 현재 좀 아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원정에서 3연승 중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4경기 연속 원정에서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원정에서 좋은 득점력을 계속해서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려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이나 뭐 경기력이 더 좋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 양 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뭐 두 팀 다 뭐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뭐 그래도 현재 뭐 아산 상대로는 그래도 수원 삼성이 좀 중원 싸움에서 좀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져가면서 측면 전개나 좀 침투 플레이를 좀 통해서 이제 수원 삼성의 수비를 잘 좀 공략할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주도권을 좀 가질 팀은 수원 삼성이라고 보긴 하지만 아산 역시 그래도 이제 위협적인 그런 좀 공격을 좀 종종 좀 보이면서 충분히 좀 수원 삼성한테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그런 좀 장면을 잘 좀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에서 충분히 좀 두각을 좀 나타낼 만한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이어질 그런 경우를 충분히 좀 염두에 둘 만한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왕스펀지님 반갑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이제 두 팀 다 뭐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경기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뭐 아산보다는 그런 원정에서의 그런 수원 삼성의 공격에서 기대치가 더 크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 주춤하는 아산에 비해 이제 수원 삼성의 최근 원정에서의 퍼포먼스가 더 좋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수원 삼성이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왕스펀지님 높지 별풍선 않을까 50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왕스펀지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권승민아 왕스펀지님, 그리고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도 이제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땐 그래도 수원 삼성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수원 삼성 승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경기는 네, 어느 하나 본다고 하면은 오바브론 경기, 네, 다득점 양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K리그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럽 월드컵 경기. 자, 파리 생제르맹 대 이제 바이에른 뮌헨. 자, 요거는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좀 치러지고, 그리고 클럽 월드컵 8강전 경기입니다. 자, 우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코망 그리고 알폰스 데이비스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인터 마이애미 상대로 4대0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무난히 8강에 진출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덴벨레가 이제 복귀전을 좀 치르면서 다시 이제 완전체 포워드진을 갖춘 그런 좀 파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확실히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덴벨레가 좀 없을 때보다는 어제 공격에서 좀 그런 좀 기대치가 더 커진 그런 좀 현재 좀 파리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덴벨레 좀 복귀가 이제 파리한테는 굉장히 좀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브라질 리그 강호팀이 이제 플라멩고 상대로 난타전 끝에 4대2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케인의 이제 멀티골에 좀 힘입어 이제 대량 득점을 하며 8강에 진출한 그좀 뮌헨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두 팀 다 뭐 공격 루트가 좀 다양하면서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침투, 뭐 컷백, 이제 중거리 등 공격 패턴도 이제 많으면서 좀 능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바탕으로 뭐 좋은 득점 기회를 잘 좀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공격에서는 이제 두 팀 다 이제 기대치가 좀 높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수비에서는 지금 미넨보다는 파리가 훨씬 더 안정적인 편인데 반해,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정에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하고, 그리고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도 이제 비교적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양 팀의 그런 좀 수비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좀 크게 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히 뭐 공격은 좀 두 팀 다 좀 좋긴 하지만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대략 이제 좀 미넨보다는 파리가 이제 훨씬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파리가 비교적 더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이며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크지 않은 만큼 이제 원정에서도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는 반면, 이제 미넨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다소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 편차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파리가 미넨을 좀 꺾고 4강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물론 뭐 이제 뭐 1, 2년 전만 해도 확실히 좀 미넨이 뭐 파리보다는 더 이제 낫다고는 보긴 하지만, 이미 뭐 이제 챔스 우승까지도 그것도 압도적으로 좀 한 그런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챔스 우승을 한, 그리고 좀 현재 좀 파리고, 그리고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도 이제 한 번 삐끗한 걸 제외하면은 매번 이제 좋은 퍼포먼스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염두에 두면은 요거는 그래도 뭐 파리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요거는 파리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파리 승쪽 보는 경기 또 가져가도록 하고, 네, 기준점을 3.5를 줬는데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리 승에 3.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도르트문트. 자, 일단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마빙가, 그리고 이제 맨디가 이제 결장 중.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물레자, 그리고 슐로터백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이제 16강전에서 유벤투스를 꺾으며 8강에 좀 진출했고, 그리고 서서히 이제 알론소 감독 체제에 좀 적응을 하면서 점점 경기력이 좀 향상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의 현재 좀 레알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클럽 월드컵 첫 경기만 해도 이제 선수들의 경기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이제 저조한 퍼포먼스를 좀 보였지만, 그것도 이후에 이제 선수들의 좀 경기 감각이 좀 올라오면서 많이 좀 살아났고, 결국 이제 8강까지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 이제 직전 이제 16강전에서 비교적 약체인 이제 몬테레이를 좀 꺾긴 했지만, 경기 전체를 좀 봤을 때는 이제 밀리는 구간이 좀 많았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전반 초반에 이제 기라시의 멀티골 이후로는 그렇다 할 득점 기회를 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리드를 좀 잘 지키며 이제 2대1 승리를 좀 거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약체인 몬테레이 상대로 이제 도르트문트가 좀 경기 내용에서는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도르트문트와 달리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벤투스 상대로 이제 1대 0으로 좀 이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이제 유벤투스와 이제 유슈팅이 10개 가까이 좀 차이가 났을 만큼 경기 내용에서는 레알이 좀 압도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레알이 한 골밖에 이제 못 넣은 거는 더 아쉬울 만한 좀 경기였을 만큼, 레알은 이제 16강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경기 내용을 보였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두 팀 다 이제 16강전에서 이제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용은 많이 좀 상반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도르트문트는 비교적 약체인, 그리고 이제 몬테레이 상대로도 이제 저조한 경기 내용을 좀 보였던 거는 좀 생각 이상으로는 기대 이하였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약간 좀 양팀의 그런 좀 직전, 이제 16강전에서의 그런 좀 경기 내용을 좀 봤을 때는 확실히 레알이 더 이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라는 이제 기대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현재 뭐 전력이나 뎁스도 이제 레알이 더 좀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뭐 레알이 더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서 4강에 좀 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 고렸을 때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레알 마드리드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 자, 일단은 오카야마 대 이제 히로시마. 네, 요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자비로 히로시마 햄무얼 무쪽 보는 경기. 안 그럼 어느 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교토상가 대 이제 니가타. 네, 이것도 지금 양 팀의 그런 좀 성적이 많이 좀 상반되고, 그리고 교토상가가 다시 또 페이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교토상가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느 와는 본다고 하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북 청주 대 이제 서울 이랜드. 네, 이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랜드 승쪽 보는 경기. 네, 이랜드가 어느 정도 반등할 요소를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랜드 승 보고, 어느 바를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이제 K리그 그리고 J리그 그리고 클럽 월드컵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따가 이제 미국 축구 이제 분석으로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